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자문의 첫 구절, 천지현황의 풀이는 누구나 쉽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이 검다는 풀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해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처음 서당에 들어가 배우는 한자가 바로 이 천자문 책이었죠. 서당에 들어간 아동은 천지현황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고 풀이해주는 훈장님에게 에이 훈장님, 하늘이 왜 검어요? 파랗기만 한데? 라고 반문을 합니다. 보통 옛날 서당식 풀이는 이러한 것이죠. 현자에 대해서 밤하늘은 검기 때문에 하늘은 검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을 현을 가물현으로 새겨서 하늘은 멀고 멀어서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이죠. 이 서당식 해석에서 좀 더 나아간 해석이 도가적 해석입니다. 노자라는 책에 현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둡다라는 뜻으로 주석을 단 이왕필가 있으니 이 어둡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득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은 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노자라는 책을 끌어와 현을 해석하니 신뢰감이 생기는 해석입니다. 아마 시중에 유통되는 가장 많이 해석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천지현황에 대한 좀 특이한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연암박지원은 어느 책에선가 까마귀 이론을 교묘하게 펼쳐 하늘이 검은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온몸이 검은색인 까마귀는 해가 비치면 자주빛도 나다가 피치빛도 나고 또 다른 색도 나타난다. 그러니 까마귀를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되고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된다. 라고 합니다. 까마귀의 검은색은 여러 색깔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걸 굳이 검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정말 기발하고 멋지긴 한데 왠지 의문이 100% 해소된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역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본래 천지현황이라는 말은 이 주역에서 따온 말에 불과합니다. 주역 공개 문헌전의 해석에 의하면 보통의 경우 음은 반드시 양을 따르는데 음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 양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음과 양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서로 상처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처에서 나온 피의 색깔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의 하늘과 땅의 색깔이 아니라 음과 양이 갈등과 부조화를 일으켜 서로 전쟁을 하여 입은 상처에서 나온 핏빛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래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의 평상시 하늘과 땅의 색깔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역에서는 이렇다 할 하늘의 색깔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땅의 색깔과 관련하여는 괴의 천지변화 초목번 천지가 변화하면 초목이 번성한다. 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 땅, 즉 대지의 색깔은 저 초목의 색깔, 즉 그린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의 평상시 색깔은 맨 처음 서당 아이가 의문을 가지고 훈장님께 던진 하늘은 파란데 왜 검다고 해요? 하는 물음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색깔은 본래 파랗죠, 블루입니다. 아이의 질문은 응당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색은 일반적으로 블루입니다. 대지의 색은 일반적으로 초목으로 뒤덮여 있는 그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지현황의 해석이 힘들었던 것은 현황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평소 색깔이 아니라 둘의 갈등과 부조화로 싸운 끝에 상처 입은 피의 색깔이라는 주역의 글귀를 간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먹구름 속에서 큰 비가 내리면 옛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평소의 하늘 모습이 아니지요. 이렇게 성난 세찬 비가 며칠이고 지속되면 산은 산사태를 맞아 초목이 쓸려 내려가 황토빛을 드러냅니다. 논밭도 황토물에 잠겨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 즉 하늘이 노해서 먹구름 현을 몰고 와 비를 퍼붓고 그에 따라서 대지 위의 초목은 쓰러지고 쓸려 내려가 땅은 그 속살을 드러내 황토빛을 보이게 된다. 는 해석은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어느 유명한 한문 강사의 강의를 우연히 듣고 매우 설득력 있고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옮겨 적어본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별 생각 없이 읽고 해석했던 천지현황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위와 같은 여러 해석 말고도 또 다른 버전이 몇 가지 더 있기는 한 듯한데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 말고도 정말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